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고 치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번호가 있고 이름, 소속 이런 필드들이 있는데 이름하고 소속을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순서를 바꿔서 다시 입력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본을 건드려도 되는 경우라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는 이 B열을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 경계선에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모양이 바뀔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 두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일단은 간단은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번 이렇게 눌러서 옮겨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소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등호를 눌러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면 되고 그다음 이름은 또 이쪽 이름 칸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 소속은 또 소속에 있는 칸을 눌러서 가져오게 되면 위치가 이제 바뀌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수식을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복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생긴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 일단 다 지우고 자, 등호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번호니까 이거 전체를 이렇게 다 씌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A2부터 A6이 다 들어가죠. A6가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들어가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주변에 이 두꺼운 테두리가 생겨요. 약간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 눌러보게 되면 A2에서 A6라고 수식 입력줄에 나오지만 이쪽이 희미하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동적 배열 함수라 그래서 답이 한 셀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두 셀 이상으로 겹쳐서 나올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부 다 씌우면 됩니다. 소속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다시 자, 이렇게 씌우면은 전체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뭐 다른 걸로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어도 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연동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수식을 여기 하나만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수식을 하나만 작성하면 여기에 전부 다 이름은 이름 칸에 소속은 소속 칸에 나오는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 엑셀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엑셀 이제 구독형 버전인 엑셀 365에서 새롭게 추가된 함수 쓰는 방법을 이제 쓰긴 할 건데요. 자, let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let은 이제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x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지정을 해줘요. 그럼 x는 뭘로 할 거냐? 그러면 x는 번호로 하겠습니다. 번호로. 그 다음에 y는 뭘로 할 거냐? y는 소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는 뭘로 할 거냐? 이거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변수들을 활용하는 어떤 수식을 하나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 x라고 치면 자, x 값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일 끝에 자 y라고 하면 y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수식을 적어도 돼요. y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해서 z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결과가 앞에서 지정해 놓은 변수들을 활용해서 계산해 놓은 이 수식의 결과가 1열, 2열, 3열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추주는 내가 1이라고 쓰면 이 뒤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 중에 첫 번째 것을 돌려주고 2라고 쓰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값들 중에 두 번째 것을 돌려주는 게 거기서 선택해 주는 게 추주의 역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인덱스 넘버를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두 번째 값을 이 뒤에 뭔가를 나열해 줄 텐데
그 나열해 주는 것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 값은 번호를 갖고 오고 두 번째 값은 이름을 가지고 오고, 이름은 지금 그 Z라고 해놨잖아요. Z로 해놨죠. 소속은 Y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칸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어레이를 써주는 중괄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내가 세 가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적어줘요? X, Z, Y. 그렇죠? 그다음 괄호 닫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이 위치가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를 만 이름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수식은 장점이 한 방에 다 고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중간에 임의로 이 부분만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을 해버리면은 여기 스필오버 그 에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답을 계산해서 적을 때 이 칸이 필요한데 이 칸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답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의 단점은 이 결과로 나온 특정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뭐 할 수는 있는데 해버리면은 이 수식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감안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합계, 평균 이런 거 쓴다. 그러면 여기 이 번호의 합계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합계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썸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고, 평균은 에버리지를 구해서 자 이렇게 평균이 나올 텐데, 이것도 한 번에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한 번에 나오는 방법은 뭐겠어요? 자 let 함수를 씁니다. 자 let 함수를 쓰고, 자 앞에 합계는 여기서는 이 함수를 쓸 때 x라고 쓴 거는 이 let 함수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x라고 써서 상관없어요. x는 뭘로 할 거예요? x는 자 sum, 여기에 있는 sum을 x라고 놓자 일단. 자 그 다음에 y는 이쪽에 있는 값들의 평균으로 놓자. 그럼 average 함수를, 자 average 함수를 씁니다. 이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average로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를 요 범위를 다시 변수로 주고 그거를 다시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자 표현할 때 만약에 y 그러면 y로만 하게 되면 이제 평균만 나오는 거겠죠. 여기는 원래 그 평균 함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자 그럼 x라고 치면은 합계가 나올 거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칸에는 합계를 보여주고 두 번째 칸에는 평균을 보여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또 추즈라고 적어줍니다. 자 추즈라고 적어주고, 두 개니까 중괄호를 열고 1, 2.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x, 두 번째는 y. 그래서 괄호를 닫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15하고 3이 나란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합계는 이렇게 놓고 평균은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이거 위아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어요. x를 이 범위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자 y는 sum의 x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z는 average의 x로 합니다. 그 다음에 추주를 하고, 두 개니까 1, 2 하고 중괄호 닫고, 이번에는 y하고 g를 넣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가로 하나 더 넣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15하고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위쪽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추주 함수에서 나온 결과에 행렬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transpose라고 하는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그러면은 이제 행렬이 바뀌겠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이 결과에 그 트랜스포즈를 해줘 버리면 이쪽 값들이 이까지 나와야 되니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행렬이 바뀌어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열에 걸쳐서 작업을 할 때 이 추주하고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결과 값들의 위치를 자기가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고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우리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추가됐다. 그러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결과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새로운 데이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는 항상 수식을 만들 때 이런 표들은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 삽입해서 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표가 나오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자, 다시 해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할 때에도 여기는 여기 있는 걸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경우에도 지금 x2에서 x6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이렇게 범위로 하지 말고 표에 구성되어 있는 표의 어떤 형식으로 표 1번에 들어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 답은 아까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6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지금 바뀌는 게 보이죠? 표로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게 되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트랜스포즈 해놓은 거를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새롭게 이만큼 또 자료가 추가됐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식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결과값에도 변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는 그냥 입력만 데이터 자체만 값만 입력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런 함수들을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